제인아, 나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황기찬은 강재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징역도 살고 나올 각오도 하고 있었지. 자수하려고 했어. 강재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내게 다시 용서를 빌고 함께 하자고 말하려고 했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다. 이것으로 나의 잘못이 용서되지는 않겠지만 죽음으로 사죄할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황기찬이 위암 말기라니. 병원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진단서 한 장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황기찬은 하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황기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황기찬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암이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길게 봐도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기찬은 의사의 말을 듣고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을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하세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황기찬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저지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황기찬은 병원을 나와 멍한 상태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셔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나의 욕심, 나의 야망, 그리고 돈과 권력만을 밝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병원 앞 벤치에 앉은 황기찬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강재인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 은호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그 행복을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비작은 비리를 덮으려다 김도희를 차로 치어 죽인 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비오는 어둠 속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사고가 생생했습니다. 김도희가 자신의 비리를 알게 되자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이 다시 한번 그를 짓눌렀습니다. 김도희는 단지 정의감으로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자신은 그런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강규철 회장을 죽인 일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자신의 실체를 눈치채기 시작하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날 강규철 회장의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기찬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제인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자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은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재인이의 아버지를 죽이고 재인이의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은호까지 죽음으로 이끈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당하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재인의 집안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허망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후회스러운 것은 지난날의 행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행복이었던 강재인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강세리의 유혹에 빠져 결혼한 것까지도 큰 실수였습니다. 강세리는 처음부터 강재인을 질투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세리와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강세리는 끊임없이 강재인을 해치려 했고 자신은 그런 강세리의 계획에 동조하거나 방관했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기찬은 한강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말 없이 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물처럼 자신의 잘못들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강재인, 김도희의 가족들, 강규철 회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은호까지.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를 믿고 따랐던 그 순수했던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빠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줬습니다. 그런 은호마저 강세리의 광기 어린 질투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자 황기찬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여전한 악마의 소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강세리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얼굴이 왜 그래요? 강세리가 돌아보며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기찬이 강세리의 스마트폰 화면을 흘끗 보니 강재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일정, 강재인이 자주 가는 장소들, 심지어 강재인의 차량 정보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여전히 강재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야, 그만해. 황기찬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세리는 재빨리 스마트폰 화면을 끄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내게 다시 용서를 빌고 함께 하자고 말하려고 했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 황기찬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재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다. 뭐가 늦었다는 거야? 강재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주머니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서 강재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나 위암말기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강재인은 그 진단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의 잘못이 용서되지는 않겠지만 죽음으로 사죄할게.
황기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황기찬 너 이거밖에 안 돼? 황기찬은 강재인의 분노를 예상했기에 조용히 그 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날 실망시키네.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나 협박하는 거야? 동정심 유발하려는 거야? 아니야, 재인아. 황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야. 사과? 강재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 아빠 죽이고 도희 죽이고 우리 은호까지 죽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사과? 강재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황기찬은 강재인의 분노 섞인 말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네가 오라, 재인아. 황기찬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어. 강재인은 황기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오히려 더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변명하거나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재인아. 황기찬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황기찬은 그 말을 남기고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뭔가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화가 났고 여전히 황기찬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평소의 황기찬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했던 황기찬이 오늘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진 것도 이상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황기찬의 불행이 곧 자신의 복수 성공이기 때문에 황기찬이 힘들어하는 것이 마냥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위안 말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일까? 혹시 거짓말인 건 아닐까? 하지만 황기찬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황기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YL그룹 사람들은 모두 황기찬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강재인은 점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황기찬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 내가 왜 황기찬 걱정을 하고 있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랑 뭔 상관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기찬이 보여준 진단서가 진짜였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서 강재인은 결국 비서실에 물어봤습니다. 황기찬 이사는 왜 회사에 안 나오는 거죠?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말씀드려도 되는지. 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강재인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암 말기로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현재 항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강재인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강재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셨다고 합니다. 비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강재인은 더 이상 비서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이 며칠 전에 보여준 진단서가 정말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황기찬이 왜 그렇게 달라 보였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강재인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자꾸 황기찬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병원으로 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재인은 안내데스크에서 황기찬의 병실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뛰어가서 세차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황기찬 일어나. 강재인이 거친 숨을 내쉬며 소리쳤습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환자인 척하래? 그 말을 내뱉은 후 강재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황기찬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수술로 인하여 부쩍 수척해진 얼굴, 항암 치료로 머리를 자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여전히 건강해 보였던 황기찬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은 죽음을 코앞에 둔 환자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수척하고 곧 죽을 사람의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재인의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황기찬 일어나.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이렇게 아프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 대신에 지친 듯 하면서도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제인아. 황기찬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뭘 고마워. 강재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너는 이렇게 이기적이야 항상. 강재인은 말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황기찬을 미워했고 복수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자신이 바랐던 것이 바로 황기찬의 몰락이었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까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황기찬은 온몸에 힘이 없어서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재인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안도하는 듯한 표정도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의자를 가져다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위안 말기가 정말이야? 강재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진단서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강재인은 그 진단서를 집어들고 읽어봤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가득한 진단서였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위암 사기, 다발성 전이, 수술 불가능, 생존기간 36개월. 그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황기찬의 남은 시간을 냉정하게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진단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황기찬을 미워해도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강재인이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때? 나한테 사과할 때? 강재인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황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강재인은 황기찬이 왜 그렇게 달라 보였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강재인은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도 왜 우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이 이제는 죽음이 문 앞에 다다라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강재인은 수많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후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까지도.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기찬과 연애하던 시절의 그 풋풋함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첫 데이트의 떨림, 프러포즈 받던 날의 기쁨,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들, 결혼 후 첫 신혼집에서의 행복한 나날들도 기억났습니다. 그 어느 가족 못지않게 행복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호와 함께 여행 갔던 일들, 가족 사진을 찍던 날들,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이제 없고 황기찬 역시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거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인 걸까요?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황기찬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 자신들의 사랑이 언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지 돌이켜 봤습니다.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서 황기찬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가족보다는 성공을, 사랑보다는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재인은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그것이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바라는 것은 단지 가족의 행복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복수를 꿈꾸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황기찬의 몰락을 바라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까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이나 만족감 대신에 깊은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강재인은 연차를 내고 황기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황기찬이 혼자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황기찬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왔구나. 황기찬이 강재인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또 왔어? 나도 몰라. 강재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 강재인은 말없이 황기찬 앞에서 하루 종일 간병을 했습니다. 물도 떠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의사가 왔을 때는 상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황기찬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혼자 죽어가는 것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분명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제인아. 황기찬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강재인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간병을 계속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병인이 와서 황기찬에게 죽을 먹여줬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몇 숟가락 떠먹다가 토할 것 같다며 그만두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의사가 와서 황기찬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강재인도 옆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도 제한적이고 부작용이 심해서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2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강재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6개월이라고 했을 때보다도 더 짧아진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황기찬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인아. 황기찬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응. 나 죽으면 장례식 같은 거 하지 마. 황기찬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화장하고 뿌려버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리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황기찬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거야. 왜 그런 말을 해? 강재인이 물었습니다. 사실이잖아. 황기찬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세리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했을 뿐이야. 나도 그걸 알면서도 이용했고. 강재인은 황기찬의 고백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황기찬이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요? 어느새 해가 지고 병실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의자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간병을 하느라 지쳐서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강재인은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은호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들이 꿈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기찬이 아주 힘이 없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재인은 그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인아, 미안해. 황기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진심은 강재인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그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황기찬이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후회와 사랑과 감사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뜨거웠는지 차가웠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강재인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다른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황기찬도 결국 욕망에 사로잡힌 불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새벽이 되어 강재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황기찬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의 호흡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일어나서 황기찬의 이마에 손을 올려봤습니다. 열이 있었고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간호사를 불러 진통제를 요청했습니다. 많이 아파? 강재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를 투여한 후 황기찬의 표정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강재인을 바라보며 감사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강재인은 예전의 황기찬을 떠올렸습니다. 순수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그때의 황기찬을, 모든 것이 변하기 전이 그 따뜻했던 미소를. 그 미소 속에서 강재인은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복수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도, 죽어간 사람들도, 무너진 행복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황기찬. 강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황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더라도 이해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인아.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강재인은 황기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강재인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어 강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한 자백서야. 황기찬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김도희 씨를 죽인 일, 아버님을 죽인 일.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어. 강재인은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검찰에 제출해줘. 황기찬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하지만 몸이 이래서 지금 그럴 필요 없어. 강재인이 편지를 다시 황기찬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아니야. 황기찬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리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황기찬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황기찬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병을 이겨낸다면 이겨낼 거야.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황기찬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시작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강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완전한 거부가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자.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인아, 고마워. 정말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항암 치료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강재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밖에서 기다릴. 제인아. 황기찬이 강재인을 불렀습니다. 응. 내일도 와줄 수 있어? 강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